우리 한국 선도, 한국의 전통을 풍류도라 했고 풍류도의 다른 이름을 선도라고 불렀다. 그래서 한국 선도에서는 그 깨달음의 과정, 선도의 선자가 신선,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길 자체를 깨달음의 과정인데, 선도 수행의 그 깨달음의 과정에 3단계가 있다 했어요. 뭐죠? 기억하시는 거? 지감, 조시, 금초. 이 세 단계의 수련이 있다. 지감이 어떤 거죠? 에너지를 느끼는 것. 그렇죠. 지감의 상태는 감정을 고요히 하는 상태. 근데 감정을 고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느끼는 상태일 때 뇌파가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기 때문에 뇌교에서의 지감 수련은 손으로 에너지를 느끼는 것을 지감 수련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에너지 자체를 통해서 뭘 하냐? 에너지를 느끼는 걸 통해서 뇌파를 안정시킨다. 그래서 지감은 감정을 고유한다는 뜻이에요. 그 실제의 감정 감자. 감정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고유하는 상태가 지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테크닉을 알고 있어도 당장 잡념이 많아. 그럼 명상이 안 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명상의 시작은 지감이다. 그러니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뭐 마음챙김 명상이든 뭐 등등 많은 명상법들은 쉽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감법인 거예요. 지감법이 현재 있는 그 모든 명상법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감, 이것이 이제 첫 단계 수행이고, 그리고 지감 다음에 뭐였죠? 네, 조식. 이제 뭐 지금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조식이면 아침 얘기 하나 뭐 조식 드셨나요? 근데 이제 조식, 식을 조절한다. 식자는 휴식할 때도 식자를 쓰고 숨 쉬다 할 때도 이 식자를 써요. 조식은 숨을 고르게 한다. 숨을 고르게 하는 것, 에너지 느끼는 것이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느꼈듯이 숨을 고르게 해서 뭘 하냐? 에너지의 조화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조식의 다른 말은 기운을 조화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숨이 고르게 된다는 것은 몸에 에너지가 조화로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식을 통해서 숨을 고르게 하지만 숨을 고르게 해서 뭘 하냐? 결국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긴장 속에서 여기저기 막힌 데가 있죠. 그 막힌 게 에너지가 이제 뭉쳐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조화로워진 상태가 몸 전체가 편안해진 상태, 건강한 상태, 정상의 상태다. 그래서 조식을 통해서 숨을 고르고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그게 조식의 개념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호흡법들, 네, 가슴 호흡이든 복식 호흡이든 단전 호흡이든 이런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호흡을 고르게 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이제 조식의 수련. 그럼 지감과 조식만 해도 굉장히 편안하고 정상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네, 금초. 그래서 이 금초이라는 과정이 아무리 기운을 잘 느껴도, 기운을 느낀 상태에서도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도 어느 시점 되면 한계가 와요. 누워서 이완하고 편하게 누워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 않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이완하면은 편안하겠죠? 근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누워있기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있으시죠? 한 시간쯤 가만히 있게 해보세요. 근데 잠이 들면 차라리 괜찮은데 잠이 안 들었는데 가만히 이런 상태에서 한 시간 있다? 그게 진짜 힘든 연단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한 2시간 있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뒤통수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야? 한 동작을 가만히 편하게 이완하고 있는다고 쉬운 게 아니죠. 어떤 지점의 한계봅니다. 부딪힘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힘겸이 올라오죠. 그 힘겸이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가만히 한 동작을 하면서 힘겸을 넘어서는 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부딪힘이 외부에서 어떤 오감의 정보로 와요. 누가 어떤 말을 해서 거기서 화가 나든, 어떤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든, 보기 싫은 게 보이든. 그럼 보기 싫은 게 보였을 때 어떤 표정 져요? 어떤 표정 지어보실래요? 보기 싫은 걸 봤어. 그럼 무슨 표정 지어요? 그쵸? 찡그리잖아요. 그때 안에서 뭐가 일어났냐? 보기 싫은 정보에 내가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해서 뭐가 일어났죠 지금? 감정이 일어났죠. 좋은 감정이 있나요? 싫은 감정이 있나요? 싫은 감정이 올라왔죠. 그럼 싫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 이것을 촉이라고 해요. 촉, 부딪힘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들으니? 아, 그렇구나. 그 촉은 부딪힘인데 소리가 촉이 아니라 오감에서 보이는 게 촉이 아니라 보이는 거 그냥 보이는 거죠.
들리는 건 그냥 들리는 거고 느끼는 건 느끼는 것 뿐인데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냄새, 맛에, 오감에 우리가 반응을 한다. 특히 걸림이 생기죠. 싫어. 이건 내가 싫은 거야 라고 특히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촉, 부딪힘. 그 부딪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해라. 싫어하는 감정을 잠시 멈춰라. 그럼 뭐가 되냐면 막 가만히 놓였는데 뒤통수가 뽀개지는 것 같지만 뽀개지는 것을 내가 싫어해. 그쵸? 뽀개진 느낌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싫어. 이게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부딪힘. 그런 것만 가만히 내려놔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걸 넘어서게 돼요. 금촉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삶에서 우리는 금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싫은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고요히 할 수 있는 상태, 지감서부터 금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촉은 실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촉의 상태를 표현한 한 활구가 있다. 우리가 마지막 8기까지 5차에서 우리 국인은 4차에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이 한 마디 있었어요. 금촉 설명하면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내 몸은 뭐라 했어요? 자,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 몸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금촉의 모습이 돼요. 몸이 간지러워, 힘들어, 통증이 있어, 그렇구나 라고 바라보며 그 주인의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이 깨달음이 금촉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감조시 금촉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는가, 여러 깨달음의 과정이 있는데 깨달음의 과정에서 꼭 거치게 되는 중간에 수행에서 중요한 단계를 하나를 꼽은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은 게 이 상태라고. 단전업의 상태가 되어서 지감조시 금촉을 통해서 우리는 단전업의 상태, 즉 의식의 단전에 하나 된 상태, 이것을 뭐라고 불렀죠? 마음에 뭐를 내리라 했어요? 저게 마음의 단내리기라고 했고, 단전 집중한 상태. 그래서 단전업이 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지감조시 금촉의 상태를,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2년간 축기를 하고 단전업의 상태를 딱 만들고 딱 하산을 했어도 그분들이 다시 1, 2년 지나면 기운이 다 고갈돼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요. 그냥 살면서 부딪히는 게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감조시 금촉은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결국 하는 게 우리 훈련인 거고, 그러니까 한국 선도의 큰 특징이 뭐냐면 집을 떠나서 숙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한국 선도는. 산에 들어가서 신라의 화랑들, 고려시대의 화랑들이 산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정치를 하고 군인이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선도는 홍인간이 되고 끝이 아니고 이화세계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온 게 한국 선도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깨달음의 단계가 있어요. 중국 도교에서 설명하는. 그래서 깨달음의 상태, 환허라면서 허로 들어가는 게 이제 중국의 깨달음의 상태인데, 허의 상태면 끝인 거예요. 기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홍익인간 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시 뭘 하냐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화세계를 만들어라. 이게 한국 선도의 가르치는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불교는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부르는 거죠. 큰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니까 대승불교고, 나의 개인의 깨달음만 집중하니까 소승불교라고 굳이 구분했던 거고, 원래는 그 차이는 없었는데 한국 선도와 결합된 불교에서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업의 상태가 이 자리에서 마음이 깨달음의 상태로 들어가도 또 다시 집에 가면은 금방 또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땅을 치고 후회하다가 또 다시 집중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통해서 지감조시 금촉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내면 빛이 밝아진 상태를 한국선대에서는 성통이라고 불렀어요. 본성이 밝아진 상태, 본성이 통해진 상태다. 그래서 성통의 상태가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통의 상태에서 누구나 깨달으신 분의 깨달았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깨달음의 다른 말은
큰 깨달음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럼 깨달은 크기만큼 누구나 삶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공이라고 해서 공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 공을 완성해라. 즉 홍인간 되고 끝나지 말고 이와 세계를 완성해라. 이게 양성에서는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편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면 삼일신고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성통하고 공안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민족에게는 천부경이라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거지만 그것을 풀이한 삼일신고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보석 같은 거예요. 그것만 잘 뜯어봐도 중국의 독의 경전이 어느 정도 양이라고 하냐면 도 김용 선생 말이에요. 김용 선생 뭐냐면 도교의 경전은 60년간 자기가 달달 읽어도 다 못 읽는다고. 그렇게 수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약 2000년간 모아놓은 체험기들을 싸그리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만 해도 북커스 체험기만 모아놔도 이만큼 되거든요. 그것처럼 중국의 2000년간 체험기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텍스트들 중에 천부경은 없는 거예요. 325도. 일본에는 책들이 거의 안 쓰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는 천부경과 325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보석 같은 그런 게 천부경과 325라는 거예요. 그래서 325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통하고 공안해라. 그래서 성통과 공안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런 이제 전통과 현대 뇌과학의 결합이 뇌교육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왜 전통을 얘기하고 왜 홍인간을 얘기하냐? 왜냐면 홍인간 되는 게 바로 수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홍인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뇌교육에서는. 우리는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정확히 체득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그건 밝아진 내가 될 수 있다.